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이제 앞당겨 오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 내년은 대선으로 인해서, 자, 지금도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들 상당히 많이 또 내놓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또 정책 흐름 이런 거 잘 또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 철저히 하시는 바로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 또 방송 시청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좀 더 슬기로운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혹시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매물에 대한 이 사항들의 고민 사항들, 자,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하단에 나가는 전화번호 보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부자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이긴 한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연 부동산을 투자만 해서 성공을 했을까? 라는 기준은 좀 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강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사례인데, 바로 어떻게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수익 창출을 했는지 바로 그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 거주하시는 이 55세 자영업자 되시는 분인데, 자, 처음에 투자는 상가, 주택을 투자를 하셔서 중간에 리모델링으로 변환을 준 다음에 이 수익 창출이 좀 된 케이스인데, 자, 매수가 11억 원으로 서대문구 동교동에 2003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오래된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 동교동 홍대 입구 쪽인데 바로 이 11억 원가에 매수를 하셔서, 자, 대지 면적 46평의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자, 여기가 아직은 역세권인데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다라는 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투자를 좀 잘 하신 케이스였고요. 현재 임대 수익이 월 830만 원대, 그러니까 800만 원대가 지금 임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자, 현재 시세가 무려 42억 원대입니다. 자, 매수가 기준 보면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이제 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위치상에도 보면, 자, 홍대 입구에서 거리상으로 보면 한 도보 2분 정도 되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전부 현재 기준, 분명히 매수 기준으로 해서는 주택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현재 기준은 전부 근린생활시설, 상가시설로 해서 전부 용도 변경, 리모델링을 통해서 매달 830만 원대 정도의 임대 수익까지도 더불어, 그래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케이스인데, 자, 이 케이스만 보면 상당히 운이 좋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케이스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자, 실제 그럼 이분 케이스가 이제 어떤 케이스로 해서 바꿨느냐? 자,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부동산의 투자 원칙은 입지입니다. 뭐니 해도 입지적인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잡은 것이 먼저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잡았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일단 토지에 대한 가치 개념으로, 그래서 보통 역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역은요, 도시계획이나 역세권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 만들어지면 일단 교통발달이 돼서 인구 유입이 되고, 동시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상권이 발달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 확장이 되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지가 상승으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가 상승, 특히나 부동산의 수익 가치로서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데, 자, 저희가 보통 역세권을 우리가 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250권 기준, 그러니까 250m 범위 내에 있는 거하고 500m 이내에 있는 거하고 역세권을 보통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맞느냐에 따라서 1권역이냐 2권역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 매수만 하면 다 돈 버는 거라고
보통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이 가격까지 올랐다는 이런 시세 차익에 성공하신 부분들은 뭐 대부분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부동산의 운영 전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정보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매입을, 우리가 보통 일반 매매로 하느냐 경공매로 하느냐 다른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취득을 하느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취득을 한 다음에는 이 부분을 결국은 보유하면서 관리 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 저희는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워낙 변환 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리모델링이거든요. 보통은 보통 개발을 하는 케이스들이 가장 편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보통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축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부분들은 전문가가 좀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문가가 없어도 충분히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근생으로 해서 이런 용도 변경을 통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키는 바로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러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기본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그래서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용도만 해도요, 한 3배 정도의 차익을 일단 가져올 수 있는 자산 가치 증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좀 더 강조를 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하면 저희가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 잘 보시면 일단 주택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토지는 둘째 문제고요. 토지 위에 건축물을 만들 때 보통 건축물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를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개발을 할 때도 단독주택으로 들어갈 것이냐,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근생 건축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규제 대상들이 달라집니다. 뭐 최근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많이 요즘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한 거는 아시겠지만 아파트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많고, 반대로 이러한 다가구라든가 단독, 다세대 같은 거 투자하신 분들은 주로 아파트가 되는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단독주택 안에서도 이런 이 상가주택 건물 같은 벌금 통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아예 근생 쪽에 있는 건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상당히 초기 가격대가 상당히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좀 낮은 쪽으로 가는데, 자, 제가 이제 보통 솔루션 제안을 좀 드리다 보면, 자, 기존에 우리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 주택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에는 일단 규제 지역에 투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매수할 때는 주택으로 일단은 저는 오케이, 찬성을 하거든요. 자, 그 부분은 바로 주택으로 매수를 하셔서 향후 매도할 때는 근생으로 바꿔서 매도를 하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변환을 주는 거에 따라서 향후 뭐 세금 절세뿐만 아니라 차익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주택을 하셨으니까 매도도 주택으로 가셔서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오히려 주택에서 근생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세금에 대한 할인, 특히나 절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토지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용도 변경은 주택을 보통 상가 쪽이나 상업용, 자, 상업용은 사무실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인테리어, 특히나 이 리모델링 쪽으로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으로는 차익이라든가 변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혜로운 투자가 된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 감안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